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팀 팀 하이엔드 매니저 이주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좋다, 나쁘다 여러 의견이 눈에 띌 만큼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역사와 특징 등을 살펴보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는 70년대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이전 명칭인 아파트형 공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공급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 국가산업의 주를 이루어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단지들이 많았지만 90년대 들어 고유가와 인건비 등으로 제조공장들이 중국, 동남아 등지로 빠져나갔고 국내 산업 역시 제조가 아닌 IT 산업이 급부상하기 시작해서 과거의 제조공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90년대 초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은 기능성 위주의 외관과 가성비 위주의 내외 외장재로 공장의 모습만 아니었지 한 지역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은 아니었고 공급이 그리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이 활성화된 건 97년 외환위기 때부터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과 함께 벤처기업들이 대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몰리면서부터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의 이전 명칭이었고 최근과 같은 고층 빌딩의 지식산업센터가 보이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명칭 역시 2010년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으며 내부 역시 공장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사무실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확보되면서 더 이상 공장이 아닌 빌딩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한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산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실입주 기업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7.5% 경감 혜택이 있으며 서울과 같은 과밀 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4년간 법인세 100%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로 5년간 50% 법인세 경감 혜택이 더해지고요. 여기에 대출 한도가 높고 금리 역시 일반 시중금리가 아닌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규제를 받는 주택시장과 달리 규제가 아닌 지원을 받는 부동산이 현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입주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입주 제한 업종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무소 같은 서비스 업종, 일반 도소매업, 무역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업종 제한이 그리 까다롭진 않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주택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가 몰리고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발의된 전매제한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전매제한법이 연내에 시행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특히 지산의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피스텔 규제 수순을 밟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전매 제한 다음은 이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전매 제한법이 적용된다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우니만큼 적정한 분양가에 좋은 입지의 매물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가 몰리고 있어 공급과잉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산 공급이 많으니 투자 전 충분한 임장, 정보 수집, 전문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 역사, 특징 등을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